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삼면이 창문으로 된 공간에 집중을 해서 꿈을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안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면이 창문으로 된 공간에 어떤 30대 백인 남성과 같이 있다. 우리는 이 공간을 빠져나가려 한다. 나가는 문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인데 갑자기 안개가 낀 것처럼 주변이 흐려진다. 공간 안에 갑자기 물이 가득 차면서 시야가 흐려진다. 나는 숨을 참는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숨을 참기 어려워진다. 그 사이 남성은 창문을 손으로 쾅쾅 두드리면서 깨려는 행동을 한다. 나도 의자 같은 것을 들어서 창문을 향해 힘껏 내리친다. 2번, 3번 내리친다. 창문이 깨진다. 깨진 창문으로 뿌연 안개가 슉 빠져나가는 것이 보인다. 다른 창문도 깨졌는지 남자는 창문으로 빨려 나가듯이 밖으로 나간다. 밖에서 남자의 콜럭콜럭 소리가 들린다. 나는 아직 안에 있다. 나는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고 뿌연 안개 같은 것이 물이었음을 알게 된다. 나는 밖에 있다. 아까의 콜럭콜럭 소리가 난 상황이 보인다. 이 남자의 친구인 듯한 다른 남성이 백인 남성을 향해 다가가더니 엎어진 몸을 똑바로 돌아 눕힌다. 남성은 콜럭콜럭 소리를 내며 검은 물을 내뱉는다. 숨을 쉰다. 저희의 상상에서 이 꿈을 펼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꿈은 한 여성이 이뤄낸 내적 성취를 보여주는 꿈으로서 그 지난한 여정을 잘 담아낸 꿈입니다. 억압의 정도가 아주 극심했으나 그 상태를 떨치고 해방을 향해 치열하게 나아간 여정을 담아낸 꿈이라는 뜻입니다. 하여 꿈꾸니의 내적 이슈와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잘 드러나고 있어서 내적 성취의 가치는 한층 커졌습니다. 한편 이 꿈에는 현대 여성들 상당수가 경험하는 심적 갈등과 어려움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안개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 꿈의 안개 이미지나 그와 비슷한 이미지가 등장할 때 자아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뜻인지 일상은 어떨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꿈의 안개 이미지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일입니다. 자아가 깨어날 준비를 마친 상태에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하는 고민에 대해 당신이 안개 자욱한 공간에 머물기 때문이요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여성들 상당수가 내적으로 안개 자욱한 공간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 실상을 깨닫지 못한 채로 무력함과 혼란 속에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내면에는 여러 방들이 있을 터인데 안개가 자주 끼는 방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이의 집은 어느 한 공간만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의 집은 전체가 안개에 뒤덮여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는 주의를 내면으로 돌리지 않는 한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실상을 깨닫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머릿속이 멍해서 집중이 안 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집중이 어려운 상태를 가리켜 브레인 포그라 하는데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브레인 포그에 대한 설명을 참조한다면 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꿈에 등장하는 안개 이미지가 은유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그보다는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갇혀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우울해집니다. 하여 안개 거치는 나를 소망하게 됩니다. 안개가 거치면 자신을 둘러싼 주변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아, 저게 있었지. 저것도 있었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공간의 용도가 인식되면서 그동안 무엇을 놓친 채 지냈는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안개는 공간 내 활동성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공간 내 활동을 지연이나 멈춘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개라는 놈은 형체도 없는 것이 공간에 머무는 이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령 서재가 안개로 자주 뒤덮인다면 서재로 활용할 수 없으니 서재로서의 쓸모를 잃어버립니다.
안개의 방해가 반복되면 서재를 찾은 이유와 해야 할 일들이 가물해질 것이고 종국에는 서재를 활용하는 법을 망각하게 됩니다. 부엌이든 거실이든 다른 방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사무실이든 회의실이든 휴게실이든 안개가 벌이는 짓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 공간이 안개로 뒤덮이는 일이 잦다는 것은 그 공간의 존재 이유와 그 공간을 찾는 이유가 흐릿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개가 공간의 쓰임과 쓸모를 방해하므로 거기에서 지내는 이가 잃어버리는 것은 의지인 것입니다. 의지를 잃고 무력해진다는 뜻입니다. 저한테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좀 이 안개와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았어요. 문제를 맞닥뜨리면 난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끌고 나갈 수 없어라는 믿음이 저한테는 안개를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할 때 좀 완전한 게 주어졌으면 좋겠고 안전한 그 안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자꾸 그런 식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당연히 그런 건 없으니까 어떤 다른 문제 요소가 발생했을 때 그 순간에 덜컥 겁이 나고 뭔가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 당한 것 같고 그러면서 상황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렇게 찾아나가고 이렇게 되게 주시하는 대신에 그 절망감에 그냥 이렇게 손을 놔버리는 되게 무력감에 휩싸이는 상황을 안 보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상태? 저한테는 그게 좀 떠올랐어요. 제가 최근에 집을 이사했어요. 근데 그 집을 선택할 때 그 집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야말로 반해서 그 집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런 단점들을 뭐 주인이 나한테 말도 안 해줬고 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했고 그래서 되게 막 마음이 약간 좀 무너지고 그랬을 텐데 오히려 내가 이 집의 어떤 좋은 점을 알고 내가 선택을 했고 이게 이제는 이 집을 해서 내가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단점은 그냥 내가 적절한 수준에서 내가 해결해 나가면 되고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나한테 되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 순간에 저한테 좀 안개가 걷히는 순간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안개가 약간 불안, 공포, 요런 걸 좀 떠올리게 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누구나 할 수 있고 실패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걸 통해서 또 배워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내가 너무 무능하고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난 지금 뭔가 당했고 내 스스로를 비난하고 그야말로 가스라이팅하는 메시지가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안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또 안개는 가부장제 사회가 낳는 폐해를 담아낼 수 있는 이미지라 하겠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의 실상을 딱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라면 안개를 따라올 것이 없습니다. 여성 억압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여성의 욕구와 나아갈 바는 안개에 갇히거나 안개로 지워지거나 안개에 가려지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 내 자욱한 안개는 그 공간에 머무는 이의 적극적 활동을 둔화시키고 위축시킵니다. 공간에 안개가 끼기 시작하면 그 공간에서 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일정과 활동이 정지됩니다. 지연과 멈춤이 반복되면 그 무엇에도 신이 날 수가 없으니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개 자욱한 공간은 의욕 상실을 일으키고 의지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꿈을 보면 자아가 문을 찾는 적극성을 보이자 바로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데 그로써 안개가 무엇에 개입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안개는 자아의 의지를 효율적으로 저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 공간을 안개로 채우면 의지를 꺾기 쉬워집니다. 자아가 머무는 공간의 실상은 그랬습니다. 이처럼 자아를 지배하는 생생한 이미지를 찾아야 합니다. 자아를 지배하는 생생한 이미지란 곧 자아를 지배하는 신념인 것이고 그 이미지를 통해 온갖 관념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상 관념들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올가매는 무수한 관념들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안개 이미지로 돌아오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안개가 걷히는 때를 기다려야 할 뿐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안개로 인해 피해를 입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안개 자욱한 공간은 그 거주자에게 극도의 조심성과 수동적 태도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안개는 여성을 눈뜬 장님 상태로 몰아가 최약자의 처지로 만들고 여성의 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뭐냐면 가부장제가 여성을 지배하기 위해 가장 요긴하게 써먹는 통치 수단이 안개였다는 것입니다. 안개는 폭력적 방식이 아니므로 비난을 피해갑니다. 다만 우리의 시각이 차단될 때 공포심은 극대화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안개는 그 실체가 아리송하니 파악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안개 자욱한 공간에 머무는 자아는 여성 억압의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지경에 있거나 비록 어떤 불평감이 감지되더라도 억압의 주체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감을 불신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또 안개는 이를테면 회색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회색은 우울을 상징하는 색, 허무하고 쓸쓸한 느낌을 주는 색입니다. 의욕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색인 것입니다. 의욕으로부터 의지와 적극성이 나오는 법인데 안개 자욱한 공간에서는 의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던 의욕마저도 바닥으로 꺼질 것이니 자아는 매사 축 처진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안개가 자주 끼는 공간에 머무는 자아는 의무에 충실한 일상을 살아내는 정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안개로 인해 가려지고 지워지는 것은 그러니까 비전인 것입니다. 안개가 끼면 주변은 흐릿해집니다. 뭐냐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공간에서 지낸다면 그 공간과 관련된 욕구나 욕망에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물생심, 즉 시선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고 일단 봐야 마음이 동하는 법입니다. 헌데 안개로 뒤덮여 주변이 지워지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면 진행하던 것들조차 중지되는 판인데 그 공간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엄두는 더더욱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개는 삶이 요구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변화와 성장을 막습니다. 물론 안개가 걷히는 날들더러 있을 테지만 언제 다시 안개로 뒤덮일지 알 수 없으니 안개 자욱한 날들에 하던 대로 지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게 됩니다. 안개가 걷히는 날에는 다시 안개 낄 날을 대비해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처리하느라 분주할 따름입니다. 삶에서 우선순위는 그렇게 정해질 것이므로 다른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위해 앞날을 도모할 여력은 없습니다. 이처럼 안개가 자아의 삶을 지배하니 자아는 안개에 순응할 따름입니다. 여성의 내면에서 의지가 말살되는 과정은 그랬습니다. 여성의 의지를 말살하는 과정 전체를 진두지휘해온 그 무엇은 바로 안개였다는 것입니다. 주체로서 살아보려는 의지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꺾였던 것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공간에서 실체도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도록 조장했던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욕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은 극심한 정체기를 반복하면서 아무런 진척도 보지 못하다가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 요게 저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 안개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생존에 굉장히 만족하는 거. 저희 가게 옆에 양아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양아치가 그 협박할 때 이거 안 받아들여? 더 깽판 칠 거야. 이거 협박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나한테는 안 좋은 건데 그나마 덜 안 좋은 걸 선택하게 자꾸 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내가 생존에 감사한다. 이거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살게 되는 것도 그나마 이거에 그냥 감사하며 살아.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를 가지게 되는 상태가 저한테는 안개가 낀 상태. 발 아래 있는 요만큼의 시야만 확보하고 살아있는 것에 만족해. 그 이상은 바라지 마. 보지 마. 그게 저한테는 안개인 것 같아요. 네. 영화 미스트라고 있는데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안개가 끼고 거기에 괴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쇼핑센터에 갇혀가지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괴물이 막 잡아먹어요. 이제 거의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내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섣불리 나가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살아있는 거에 만족해. 실제로 기형도시 안개가 있어요. 내용은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안개가 거치면 이제 공장도 보이고 또 안개가 낀 날에는 강간 사건도 일어났다고 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가 있거든. 나를 공격할 혹은 나를 강간할 그 무언가가 안개 속에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뭐 이런 거지. 그렇죠. 누구나 나아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이게 완급 조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면 항상 쪼그라들어 있어야 되니까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있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뭐 이런 거지. 네, 오늘 안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꿈의 뒷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